네, 제 5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강, 2강, 3강, 4강 쭉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물론 그 한 번 들어가 이해하기가 조금 아무리 쉽게 제가 교육을 올려놨어도 실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듣고 또 살롱에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어느 날 굉장히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쉬울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5강에는요. 지금 1강에서 4강까지 꼼꼼하게 들으시고 또 미용실에서 하시고 또 지금 또 오프라인 교육도 받으시는 분들 계속 굉장히 많은 그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그 지금 실전에 있어서 약간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너스는 그 제가 유튜브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픈해서 풀고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한 개라도 쓰시는 분들이 미용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시라고 올리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걸 가지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다 사실은 똑같이 푸는데 오프라인 교육을 해보면 아주 작은 것들의 문제점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열펌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모발 진단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수분뜸열 조절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번 시간에 찝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찝어드리는 것만 조금 더 실전에서 명심을 하시고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열펌을 하는데 그 녹거나 타거나 복구하거나 또 그 미용실에 왔을 때 우리가 제대로 못했던 아주 극극 손상모들 그런 모발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품도 찾고 교육도 받고 합니다. 자,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잘 아셔야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용실에서요, 우리가 그 손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은 모발 복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그런 제품이나 그렇게 잡아주는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다수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돌이켜보면요, 지금 사롱에서 모든 시술들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상이 있는 머리, 폼제나 그 여러 가지로 시술을 했을 때 크랩이 안 걸릴 뿐이지 녹거나 태우지 않았을 뿐이지 과연 그 머리를 윤기나게 고객이 다른 사롱 갔을 때 만족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만족을 주고 시술을 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녹거나 타거나 소모되는 모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해주는 거는 당연하지만요. 그것보다 시술을 할 때 손상을 최소화시켰을 때요. 그 고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 고객들을 더 예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디자인적으로나 그런 모발들을, 그 모발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손상 심한 머리는 당연하지만요. 지금 하고 있는 머리 녹이거나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내가 그 모발을, 열펌을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처방을 해서 제대로 다른 사롱보다 내가 조금 더 윤기나고 탄력 있고 예쁘게 뽑아줬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복구자라고 예약이 계속 줄을 잇고 그런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보면요. 모든 당연히 그런 시술들을 더 예쁘게 합니다. 자, 쉬운 머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머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머리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롱에서 다른 어떤 분들이 했는 머리보다 내가 더 윤기나고 디자인으로 이쁘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좋아하시는 이유가 손상된 모발을 내가 복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혼합만 일반 펌에 염색에 그리고 열펌에 적정 혼합만 했을 때 그 고객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펌에 대해서 오늘 실전 팁들을 포인트를 찝겠지만 비너스는 열펌이 다가 아닙니다. 염색 너무 좋고요. 일반 펌 너무 좋고요. 탈색 당연히 좋고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큐티클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두피도 건강을 지켜주지만 큐티클을 지켜서 모든 약체를 이동하기 때문에 좋으니까 열펌 지금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열펌에 너무 많이 힘을 빼기보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시술들 고객들한테 더 만족감을 줘서 그 객단가를 올리고 그리고 지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펌 실전 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꼼꼼하게 들으시고 실전에서 명심하셔서 응용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그 모발 과학 내부에 대해서 모발 그 공부를 시켰는데 요거 한 번만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비너스는 모발 안에 이 조직을 다 지킨다 그랬죠. 시생 결합만 지키는 게 아니고 수분, 수소 결합, 연결합 모든 필요한 결합을 안고 폼제가 들어가고 연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 결합을 지켜줍니다. 결국 모든 결합을 같이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되고요.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이 모발 내 결합입니다. 왜냐? 연화를 볼 때 깨뜨리고 또 열 작업할 때 이 결합을 또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1차, 2차 그렇게 우리는 손으로 고객 머리를 손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혼합을 했을 때 이거를 지켜주기 때문에 혼합 비율만 빨리 찾으시면 복구 시술 어렵지 않고요.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팁, 실전 팁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추렸습니다. 연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왜냐? 제가 교육을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놓칩니다. 열펌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소한 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 열펌에 입문하시는 분들, 아직 열펌에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그냥 마냥 레시피, 몇 대 몇 혼합, 거기만 집중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있어야만이 몇 대 몇 혼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렸습니다. 모발, 입점 교육 가서, 또 오프라인 교육 가서, 이렇게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올리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발 진단 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버진에어 성질 체크.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는 모발 진단 방법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다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모발 진단 시 버진에어 성질 체크 명심하세요. 항상 열펌 하실 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버진에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버진에어 성질에 따라 모발 진단 그리고 수분뜸 열 조절도 달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상 데미지 파악 그리고 복구 정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폼도 마찬가지, 일반 폼도 마찬가지고요. 버진에어 성질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열펌은 과학입니다. 컬과 결을 다 잡고 고객 만족까지 잡는 그런 극극 손상무 열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극극 손상무는 과학적으로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컬과 결을 다 잡았다 손치더라도 고객이 집으로 돌아가서 샴푸하고 모발 손질할 때 내려앉습니다. 아시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 모발 진단을 중요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컬을 원하는 손님이냐 결을 더 집중을 하는 손님이냐 무조건 파악을 하셔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모발 진단을 해서 그죠? 그러면 그거를 손님하고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려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아니면 크레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비너스는 큐티클을 지키고 폼제를 빠르게 요 오타가 나왔네요. 빠르게 침투시킵니다. 연화가 촉진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비너스를 지금 혼합을 하고 폼제를 도포를 해보니까 큐티클이 굉장히 짱짱해지니까
가끔 비너스만 혼합하면 굉장히 모발을 지켜주는구나 이런 실수로 그냥 1차로 폼제를 올려서 도포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연화가 촉진된다는 말은 빠르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너스 손상모에보다 비너스보다 폼제 비율이 높다면 그 또한 과연합니다. 자, 그런데 큐티클을 지키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큐티클을 무너뜨리는 연화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연화라고 합니다. 물론 그걸 흐물거려야지 들어가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모발 내에 있는 결합을 끊는 연화를 위해서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pH가 큐티클을 흐물거리는 겁니다. 자, 1차 연화, 안의 연화를 끊어버리는데 비너스가 큐티클을 지킨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는 폼제를 시간을 오버타임하면 안에 또 수분을 뺏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혼합하는 거에 따라 비너스는 촉진 역할도 하고 팽윤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경화 역할도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굉장히 신기한 물질입니다. 내가 기술자가 어떻게 혼합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처방에 따른 비율 혼합 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녀보면요. 그냥 아직 열펌에 자신도 없고 비너스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데 물론 옛날에 비너스 아닌 단백질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스트 도포를 하지 않아요. 테스트 도포를 하지 않고 그 전체 도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과외 나오고 나서 안정화시킨다고 또 바르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펌은 그렇게 하면 고객이 재방문이 났습니다. 그런 열펌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너스를 쓰시고 비너스를 공부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단계별 심화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혼합 시 자, 비너스 안 쓰시는 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고객 모발에 대한 우리 전문가로서의 태도입니다. 가장 심한 부분은 테스트 도포해보고 결정하세요. 혼합 비율을 테스트 도포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비너스는 통통하고 윤기, 모발 끝이 짱짱한 도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연화가 잘 됩니다. 그걸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펌제 혼합 도포하고 제가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현장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넘겼을 경우에 다시 샴푸하고 다시 들어가라고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비너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나, 그죠? 우리 비너스가 혼합을 해서 도포를 하고 있으면 모발이 짱짱하니까 서로 50분 1시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큐티클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모발 안에 들어가서 펌제는 안에서 결합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르는 그 시간을 최대 25분, 30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도포를 해서 발라놨습니다. 모발은 짱짱한 것 같으니까 그냥 놓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걔는 안에서 연화를 끊었습니다. 필요한 적정 연화 10개가 있으면 6개를 끊어야 되는데 8개, 9개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발 안에 있는 결합을 깨면서 제가 분명히 교육했던 그 수소결합, 쉽게 설명해 단백질, 수분, 유수분까지 건조를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고 연화를 하고 샴푸를 하고 열 작업을 하면요.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클이 무너지는 걸 자꾸 신경을 써서 30분을 넘기지 말라가 아니고요. 적정 혼합을 발랐을 때조차도 30분을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발 안에 들어가서 폼제가 계속 결합을 절단을 하고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요. 또 말씀을 드렸듯이 30분이 넘으면 안에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 디치오라고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넘기지 마시고 넘기면 다시 샴푸를 하고 다시 도포가 들어가는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아직
열펌에 자신도 없고 비너스를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데, 물론 옛날에 비너스 아닌 단백질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스트 도포를 하지 않아요. 테스트 도포를 하지 않고 그 전체 도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과외 나오고 나서 안정화시킨다고 또 바르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열펌은 그렇게 하면 고객이 재방문이 났습니다. 그런 열펌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너스를 쓰시고 비너스를 공부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단계별 심화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비너스 혼합 시, 자, 비너스 안 쓰시는 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고객 모발에 대한 우리 전문가로서의 태도입니다. 가장 심한 부분 테스트 도포해보고 결정하세요. 혼합 비율을 테스트 도포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비너스는 통통하고 윤기, 모발 끝이 짱짱한 도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연화가 잘 됩니다. 그걸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펌제 혼합 도포하고 제가 최대 30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현장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넘겼을 경우에 다시 샴푸하고 다시 들어가라고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비너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나, 그죠? 우리 비너스가 혼합을 해서 도포를 하고 있으면 모발이 짱짱하니까 서로 50분 1시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큐티클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모발 안에 들어가서 펌제는 안에서 결합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자르는 그 시간을 최대 25분, 30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자면 도포를 해서 발라놨습니다. 모발은 짱짱한 것 같으니까 그냥 놓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걔는 안에서 연화를 끊었습니다. 필요한 적정 연화 10개가 있으면 6개를 끊어야 되는데 8개, 9개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발 안에 있는 결합을 깨면서 제가 분명히 교육했던 그 수소결합, 쉽게 설명해 단백질, 수분, 유수분까지 건조를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고 연화를 하고 샴푸를 하고 열 작업을 하면요.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클이 무너지는 걸 자꾸 신경을 써서 30분을 넘기지 말라가 아니고요. 적정 혼합을 발랐을 때조차도 30분을 넘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발 안에 들어가서 폼제가 계속 결합을 절단을 하고 있는 시간을 넘기지 마시고요. 또 말씀을 드렸듯이 30분이 넘으면 안에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좋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디치오라고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넘기지 마시고 넘기면 다시 샴푸를 하고 다시 도포가 들어가는 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열펌은 아주 작은 데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로 할 수 없고 레시피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제가 시술에 우리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만 찝습니다. 자, 그리고 높거나 타거나 극극 손상 시술 시는 자 001 단독 도포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열펌이든 일반 펌이든 그죠. 그리고 단독 도포할 때도 한 번 도포하는 거 자연 방지 해놓는 것보다 몇 분 간격으로 덕방해서 계속 윤기를 유지시켜서 모발을 짱짱하면 볼수록 모발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술이 쉬워지겠죠. 그죠? 물론 비너스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극손상 모일 경우에 내가 펌을 걸어보겠다. 매직을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극손상 모일수록 앞에 채우는 작업이 조금 더 꼼꼼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열펌 매직 시술할 때는 1차에 비너스 9 펌제 1 도포는 가장 안전한 도포입니다. 가장 베이스가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죠? 1차에는 많은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뭐 비너스 8, 7, 펌제 뭐 1, 2, 3 이렇게 1차하고 2차 요거는 기술자가 혼합률을 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헷갈린다. 그러면 1차 9대1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것도 또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들을 제가 찝었습니다. 굉장히 시술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입니다. 비너스 혼합을 했을 때는 듬뿍 하셔야 됩니다. 펌제하고 다릅니다. 혼합을 했기 때문에요. 비너스는 펌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듬뿍 하셔야 됩니다. 왜냐? 듬뿍 해야만이 개 기능도 업되고요. 비너스로도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비너스가 없거나 할 때는 강한 약으로 두피에 바르거나 뭐 이렇게 바르는 방법에 따라 누르기도 하고 연화가 또 강하게 열 때문에 그죠? 연화가 뒤틀리기도 하고 꺾이기도 했는데 비너스 혼합해 가지고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듬뿍 하셔야 됩니다. 뭐 두피에 그냥 막 떡칠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충분히 모발에 충분히 도포를 하라는 겁니다. 모발 내에 그죠? 들어가게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건강한 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1차, 2차 도포에 만약에 혼합을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윤기하고 모발이 조금 과연화가는 느낌이 왔어. 그죠? 옛날 방식의 연화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보면 안 됐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단백질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몇 회차를 거쳐서 복구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혼합 미스를 해서 과연화를 했다면 비너스 9, 펌제 1로 다시 그 위에 덧도포 또는 001 단독 도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분 정도 놔둬도 되고요. 한 5분 정도 놔둬도 되고요. 3, 4분 정도 놔둬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모발 단백질 재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정화 작업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알카리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너스 그 연화 과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비율을 지켜서 모발이 알카리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정복을 하는 겁니다. 열펌 정복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미용실을 사다 보면 또 우리 쌤들도 있고 또 스태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다시 도포를 해서 모발을 한번 살리고 시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연화 과정 열처리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모발을 지키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건강한 모발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응용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아직까지 열펌에 잘 그러신 분들은 열처리는 펌제를 바르고 열처리는 열펌 전문가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001 단독 도포이든요. 펌제 혼합 도포이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기 통통. 수없이 우리가 그 홍보 영상이나 파일 들어봤죠. 굉장히 윤기가 납니다. 그 많이 발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르는 도포 방법입니다. 제대로 땡기거나 끌어내는 게 아니고 얹듯이 올리면 됩니다. 비너스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윤기와 통통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모발이 알칼리로 올라가지 않게. 왜냐? 비너스는 큐티클을 무너뜨리지 않고 펌제나 연모제를 다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너스 개발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응용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너스 1, 2차 더블 한호는 그 자체가 모발 형태 복원 시술입니다. 지금 쭉 얘는 같은 이야기인데요. 더블 한원을 했을 경우에 많은 1차에 많은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나 그죠? 우리가 기술을 많이 익히지 않은 사람한테도 많은 것을 갖다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윤기와 통통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연화 테스트. 손상이 심할수록 당연히 더 윤기 통통함을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화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연화 과정 후에 우리가 또 열 작업 시 굉장히 놓치기 쉬운 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가 적정 연화가 되면요. 그거를 하고 나면 수분뜸 열 조절이 조금은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모발이 데미지가 조금 적게 주고 채워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열을 주고 그 뜸을 주는 시간이 조금은 또 미숙하더라 조금 이렇게 보완은 되지만요. 연화 보고 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자, 펌이든 매적이든 수분뜸 열 조절을
달리해야 됩니다. 모질과 연화 정도에 따른, 그날 연화 정도에 따른. 그래서 절대 그 열 작업하면서 그 모발 내에 있는 수분을 뺐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발이 거칠어지고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모질이 연모면 그 수분을 좀 더 둔다. 아니면 연화를 내가 조금 과하게 봤다. 그러면 그때 그날 수분과 열, 뜸 조절을 조금 낮춰서 조심스럽게 한다든가. 그날의 그 고객의 모질과 내가 처방에 그리고 또 연화 정도에 다르게 수분 열 뜸을 내가 자유롭게 그 컨트롤 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두는 게 아니고요. 아이롱 하시는, 누차 말씀드렸죠. 아이롱 하시는 분이 왜 윤기 나고 컬을 잘 잡느냐. 그거를 내 손으로 핸들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지털 세팅기, 매직기도 같습니다. 그걸 같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윤기를 잡습니다. 모발 안에 있는 수분을 뺏어버리면 윤기 없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연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기를 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화를 같이 보고도 매직을 누가 땡기는가에 따라 윤기가 나는 경우, 윤기가 없는 경우, 덜 잡히는 경우, 뭐 기타 등등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열 기구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달리 적용하는 그 어떤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조금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에 바빠도 우리가 제대로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결국은 빨리 갑니다. 그 모발에 다르게 온도를 몇 도, 뭐 80도도 놔봤다가 3분도 놔봤다가 90도도 놔봤다가 본인이 그걸 빨리 그 모발별, 연화별 그 데이터를 점점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술은 결국은 본인이 교육이나 이런 좋은 제품에 이거를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본인이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체크하고 많이 점검하시는 분이 그 데이터를 빨리 쌓이는 겁니다. 결국 그게 기술력이고 그게 자기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지털이든 아이롱이든 매직이든 두상에 따른 정확한 섹션과 빗질에 의한 와인딩. 이것도 제가 교육할 때 입 아프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커트도 마찬가지고요. 미용은 제가 빗질 각도 섹션에서 시작하고 빗질 각도 섹션에서 끝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펌은 우리가 하고 매직기, 아이롱기, 디지털기, 로또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또에 골고루 모발이 되어서 와인딩을 했을 때 빗질하고 정확한 섹션을 적정한 섹션을 떠서 정확하게 와인딩을 해서 그 모발이 뜨지 않고 로또 또는 매직기에 되어서 아이롱기에 되어서 정확한 적정 뜸 시간을 가지고 수소결합을 일으켰을 때 모발 내에 수분을 뺏지 않고 윤기가 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매직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매직 시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직 또한 뜸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매직은 의외로 그 크레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당기거나 꼼꼼하게 당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직 또한 수분, 열, 시간이라는 거를 적정 시간을 주어야지 윤기도 결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직은 그래도 우리가 아이롱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매직은 하시지 않나 그죠? 또한 그 섹션 각도 빗질을 해서 꼼꼼하게 그 판넬에 골고루 모발을 대해서 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사실 매직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태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죠? 지지지 소리 안 나고 수분이 올라가면 된다고 제가 교육을 했듯이 뜸이라는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확하게 결합을 일으켜서 재결합 고정을 시켜 재결합을 일으켜서 수소결합을 딱 일으켜서 제가 원하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자, 수분을 뺏지 않고 너무 오래 있으면 당연히 필요한 수분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는 모발라에 있는 수분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직도 적정 수분 열 시간을 주어야지 윤기를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열 작업에 모발을 기기에 뜨지 않게 고르게 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기기, 아이롱, 디지털 세팅기, 매직기
작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들어보면 맞는 건데 현장에서 우리가 익숙한 습관 때문에 처음에 제대로 꼼꼼하게 하지 않아서 다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교육 가보면 제대로 한의학하는 분들이 교육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미용실에서 문제가 뭐 열품을 아주 못하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은 조금 작은 팁들을 꼼꼼하게 습관화돼 있으면요. 고객 만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열펌은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특히 비너스 쓰시는 분들은 전문가까지 끌고 가서 제가 비너스 시술사롱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누구나 전국에 있는 고객들이 비너스 사롱이라면 믿고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작은 거 하나도 점점 습관을 고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화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요. 중화도 수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 7분을 반드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10분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의 3분, 4분, 5분에서 끝냅니다. 중화는. 그죠? 내가 그 중화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7분이라는 거는 왜 적어놨느냐? 7분이 넘어가면요. 중화제가 모발내 수분을 뺏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분이라는 시간 지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7분을 넘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굳이 모발라에 수분을 뺏는다고 해서 그날 크림이 안 걸린다고 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근데 모발은요, 열펌은 모발 내에 수분을 뺏는, 과연화를 안 시켜도 모발 내에 수분을 뺏는 시술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술을 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재시술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도 시작 도포하는 거를 빠르게 생각했잖아. 그죠? 빠르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거기 뭐 비너스 001을 10%나 20% 혼합하는 거는 조금 더 그 기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킨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7분 이상은 넘기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연화폼이나 매직, 열폼, 연화 시술 후에는요. 단백질 도포해서 열처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알칼리 그런 열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굳이 단백질 도포해서 열 처리를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의미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001을 도포해서 자연 방치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 더 조목조목 굉장히 들으면은 쉽다고 생각하고 그렇겠다 싶지만 자 점검해 보세요. 지금 쭉 처음부터 제가 썼는 이 팁들을 내가 미용실에서 지키고 있나? 그러면 내가 지금 비너스를 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점검해 보시고요. 요 작은 것들을 한번 바꿔서 팁을 얻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명심하시고요. 반드시 모든 시술은 열펌은 작은 것 때문에 틀어집니다. 늘. 그래서 샴푸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시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오늘 찝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어 넣어 보시고 습관을 바꿔 보시고 또 기술을 이렇게도 해보고 성장해 보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빠르게 열펌을 정복을 하고 제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하신 분들도 지치지 마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올려놓고 많이 공개하고 또 오프라인 교육도 또 참여해서 또 기술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